요즘 그 건강보험 혜택이 만 65세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아직 40대고, 나는 아직 50대고, 나는 어린데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없냐, 치과에서는. 이런 글들이 많거든요. 치과에서는 그 건강보험 혜택을 나이가 들어서야만 받을 수 있는. 어떤 치료냐에 따라 다른데요. 사실 저도 잘 몰라요. 왜 모르냐면 일반 저희 친구 치과 의사들한테 물어보잖아요. 뭐 아냐? 이러면 몇 살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다 이렇게 갸우뚱해요. 그거 몇 살 아니야? 뭐 이렇게 되는데 대부분은 저건 알아요. 65세 이상 임플란트 2개 뭐 틀니 되고. 근데 더 디테일하게 그러면 뭐 임시 틀니는 되는 거냐? 뭐 심고 뭐 몇 개월이 지나면 치아로 인정돼서 임플란트랑 예를 들면 부분 틀니를 동시에 할 수 있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그게 편법이냐? 꼼수냐? 좀 예민한 질문일 수도 있고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어려워지잖아요. 건강보험이라는 게 어쨌든 환자분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나라에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금액을 지원하고 나머지 이제 본인 부담금이라고 해서 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전체 치료 비용이 만약에 100만 원이면 임플란트가 100만 원이면 환자는 30만 원을 주죠. 국가에서 병원에 70만 원을 줘요. 그럼 환자는 30만 원의 임플란트를 한 거고 대신에 병원은 100만 원의 수입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게 건강보험 제도잖아요. 그래서 환자들이 쉽게 싼 가격에 꼭 필요한 진료를 소외받지 않고 진료받을 수 있게 하는 게 목표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나이 드신 분들 65세 이상의 이제 임플란트가 보험이 되잖아. 이거는 일반인들도 대부분 하세요. 그러면 65세 이상의 임플란트가 2개까지 되는데 2개를 하고 나서 만약에 내가 틀니를 또 해야 돼요. 그러면 틀니도 건강보험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임플란트도 심고 틀니 치료도 보험으로 적용받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되게 애매한 거예요. 근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 이 주변에서 이야기 듣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된다더라. 근데 일단 국가에서 생각하는 거는 이게 하나도 없으신 분들은 틀니를 써야 되기 때문에 틀니에 대한 본인 부담금이 있고 그 틀니를 건강보험에서 보장해 주는 게 있고요. 근데 만약에 치아가 있어. 이미 몇 개가 있어. 그러면 임플란트 2개를 이용해서 구멍을 회복해라 라고 해서 임플란트를 지원을 해주는 건데 동시에 지원을 안 하려고 해요. 왜냐면 2번 혜택을 주는 건데 그 혜택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라는 식의 기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치아가 하나 있는데 2개를 심었어요. 그러면 치아가 하나 있으니까 무치약이 아니잖아요. 무치약이라는 건 치아가 없는 상태를 얘기해요. 무치약이 아닌데 2개를 심었어. 치아를 만들었어. 그럼 치아가 총 만약에 브릿지라고 하면 2, 3개, 3, 4개? 3, 4개 정도의 치아가 있어요. 나머지는 이가 없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부위를 갖다가 틀니를 해야 돼. 또는 임플란트를 하고 싶어. 근데 임플란트는 비보험이야. 그러면 틀니는 건강보험에서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임플란트 이미 2개 했는데. 그게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걸로 되는 게 맞죠. 기존은. 왜냐면 이미 2개를 지원해 줬으니까. 하나 있는 치아 상태에서 부분 틀니를 하던가 아니면 그 하나를 빼고 전체 틀니를 했으면 됐어. 근데 네가 선택을 임플란트로 했지? 임플란트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준 거야. 근데 나머지 틀니도 국가에서 지원해 주라고 2번을 이거는 기조상은 원칙은 아니다. 왜냐면 혜택을 널리 하는 입장에서는 한 사람한테 2번 가는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라고 저도 전에 들었어요. 그런 식으로 하려고 운영을 한다. 근데 임플란트를 심어놓고 치아를 만든 다음에 몇 개월이 지났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그 치아가 치아로 해석이 바뀌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임플란트가 치아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치아로. 원래 가지고 있던 치아로. 원래 1개였지만 치아 개수가 늘었죠. 그럼 그 상태에서 만약에 나머지 부위를 부분 틀니를 하겠다. 몇 개 지난 뒤에. 그러면 보험이 되냐? 될 것 같아요? 되잖아요. 저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원래 이런 데서는 확실한 걸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저는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나라에서는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재정이라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그거를 이렇게까지 해줄, 왜냐면 여러 이제 네. 취약계층에 지원을 해야 되니까 그런 방법도 있다 이런 거고, 제가 이 이야기를 해서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이래서 제가 바랬던 거 스케일링 뭐 이런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임플란트나 텔리 쪽에서는 이런 이제 대부분 궁금해하는 이런 이슈가 있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치과 의사들이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잘 몰라요. 왜냐면 도입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거를 이제 뭐 레진 치료 같은 게 소아치과에서는 많이 하지만 일반 치과에서는 잘 안 하거든. 그러면 스케일링은 몇 살부터 되냐? 몇 살부터 돼요? 만 19세. 그게 언제 제정된 거죠? 글쎄요. 연 1회 스케일링이 이제 적용이 되고, 그 연 1회 스케일링을 1년에 한 번 쓸 수 있고, 그때 본인 부담금, 예전에는 스케일링 받으면 5만원, 4만원 정도 들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제 10,000원, 15,000원 정도 내서 환자가 그 부담금을 내면 그냥 나머지 비용은 국가에서 병원식에 주는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레진 치료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레진 치료가 그게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이 레진 치료가 12세인가요? 네, 만 12세니. 12세 미만의 아동들, 그러니까 이하. 어찌 보면은 이제 좀 어린 친구들이지만 중학생이 이하죠. 거의 초등학생들 정도 될 것 같아요. 만 12세면 초등학생 중1 뭐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나이대에서 이제 레진 치료가 보험이 적용이 되죠. 그럼 실란트 부분도 또 예전부터 됐던 부분이 있는데, 실란트 치료도 또 나이대가 있어요. 그거를 제가 죄송하지만 제가 다 몰라요. 현실이 그래요. 진짜 너무 복잡하고 너무 뭐가 많아서. 그래서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정리해서 우리 정리해서 여기 누가 알려줄 거예요. 너무 싫겠다. 근데 여기 네. 왜 치과의사가 저런 것도 몰라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진짜 복잡해요. 이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너무 복잡해요. 근데 그 이번에 조사하면서 알게 된 게 임산부 부분이었거든요. 임산부 혜택이 되게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그것도 저 몰라요. 이게 치과 병원 그게 이제 뭐냐면 임산부 수첩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임산부들은 다 알아요. 이게 병원에서 혜택이 있구나. 그래서 수첩 들고 오셔가지고 나 이런데 이렇게 할 수 있냐는데, 문제는 이제 치과 치료 받을 때 임산부 때 잘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는 치과에서 활용 못하는 경우가 좀 많고, 대부분 이제 받을 수 있는 데가 임신 중기거든요. 4개월 임신 후 4개월에서 보통 7개월 사이. 근데 그때도 이제 임신이 만 5개월 됐어. 그러면 엄마된 입장에서 이거를 내가 지금 치료를 받아. 근데 너무 아프면은 하죠. 근데 그냥 일반 치과 치료 받을 게 있어서 충치 있다 해서 하면 4, 5개월, 5, 6개월 지나면 애가 나오는데 이걸 지금 받아? 하면 대부분 끝나고 출산하고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치과에서 잘 활용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잘 모르겠다고 한 이유가 별로 없어요. 임신부 수첩 가져와서 하시는 분들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치과 치료 자체 검진 정도는 하러 오시는 것 같고, 검진하고 괜찮은지 체크받잖아요. 왜냐면 임신하면 호르몬 변화가 있으면서 잇몸도 나빠지고 이러거든요. 그런 거 체크하러 오실 때 활용하시고, 정작 이제 뭐 보험 치료나 뭐 이런 것들은 잘 안 하시게 되죠. 그러면 이거는 다른 분들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보험 적용을 받을 때 쓰는 재료나 이런 것들은 나쁜 걸 쓰나요? 나쁜 게 있을 수가 사실 없는 게, 치과 재료는요 대부분,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런 말이 안 통하잖아요. 예전에는 우리가 맨날 이렇게 외산, 외제 막 이러잖아요. 일제, 외제, 미제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치과 치료는 국산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그 회사들이 이제 되게 오래된 회사들, 전통적인 치과 이제 글로벌한 회사들에서 제작하는 것도 많고요. 예를 들면 3M 있잖아요. 3M. 네. 3M에서도 치과 재료 엄청 많이 만들어요. 네, 그런 제품들도 되게 많고, 일본 제품들이 꽤 많아요. 보험되는 재료 중에서도 이제 뭐 떼어는 치료나 이런 거 할 때 일본 제품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독일 제품도 꽤 많이 쓰고. 그래서 그 치료할 때 쓰는 재료는 원장님들이 뭐 아끼시는 원장님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원장님들은 그냥 좋은 재료를 써요. 왜냐면 탈이 나면 돌아오잖아요. 탈이 나면. 그러니까 치료를 잘 내 실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치료를 해줬는데 재료 때문에 망했어. 그러면 안 쓰고 싶죠. 그러니까 그런 제품들은 도태돼요. 어쩔 수 없이 치과계에서는 도태돼요. 싸다고만 되지는 않아요.
보험 적용이 되는 재료가 따로 정해져 있다. 이렇게 띄우. 그거는 보험되는 그거는 거의 대부분 적용이 돼 있어요. 그 제품들이 다 그런 제품들이에요. 그 환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나라에서 병원이 돈을 받는다가 아니라 그냥 병원에서 30%만 받고 해줘. 그러니까 싼 건 해주겠지거든요. 근데 재료비도 줘요. 재료비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재료는 국가에서 줘요. 싼 재료를 쓸 이유가 없어요. 근데 대신에 재료를 쓸 수 있는 제품들이 정해져 있어요. 몇 개의 제품. 그럼 그 제품들은 쓸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치과의사 강동원입니다.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려요.